과목 선택 관련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우선 인사를 먼저 드릴게요. 저는 수학의 아침 입시전략연구소 대입센터 조진주 센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번 주에도 저 보신 어머님 계세요? 20 계시고, 학고열 넘쳐. 많이 계시는구나. 저번 주 설명을 들으셨으면 오늘 얘기가 조금 더 잘 와닿으실 것 같아요. 제가 선택 과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지금 고1이니까 저희가 고1 때 선택하는 고2 과목 그리고 고3 과목 요거까지 정리를 다 할 거고 사실 얘가 핵심이거든요. 이게 뭘 골라야 할지 어떤 걸 고르는 게 유리할지 얘기를 할 건데 하고 싶은 과목을 하는 게 맞는지 아이가 아니면은 그래도 점수가 좀 나오는 걸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특별하게 유리한 과목을 하는 게 맞는지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사실은 입시에 유리하면서 잘하는데 애가 좋아하는 게 좋죠. 근데 그런 과목을 사실 드물어서 최대한 가깝게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편제표 미리 보고 오셨으면 좋긴 할 텐데 제가 유형을 여러 개 정리를 좀 해볼게요. 포인트로 잡을 건 3개예요. 우선 지금 우리 아이 등급 때 물론 지금 아직 이제 시험 한 번 완전히 받고 두 번째 보고 있거나 끝났거나 그런 친구들 있지만 그 기준으로 한번 조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 아이 계열 그리고 진로 학과 요거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뭐 수시 교과 수시 학종 아니면 정시냐 요 프레임 맞춰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부터 갈게요. 지금 최상위권이거나 상위권이거나 아니면 아직 꽃은 못 피웠지만 어쨌든 우리 애는 메디컬 요 메디컬 계열부터 갈 건데 목표 대학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메디컬 의치 약한수 전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수도권까지도 염두에 두고 시작하시면 좋은데 요렇게 메디컬로 무조건 승부를 보겠다 하는 친구들은 목표 전형은 요렇게 크게 2개를 잡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학종 크게 라인 하나 잡으시고 그리고 플러스 정시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 제가 교과랑 논술을 안에 넣어놓은 이유는 교과는 아무래도 지금 제일 많이 뽑는다고 수치상으로는 나와 있지만 적어도 보시면 그렇죠. 어쨌든 올해 의대가 교과를 제일 많이 뽑는데요. 그 다음이 수능이고 학종 논술 순이긴 한데 여기에 우리가 숨어있는 것들이 좀 있죠. 지역인데 지역 인재 때문에 아까 비수도권도 생각은 하겠지만 지역 인재의 인원이 교과에 많기 때문에 보시면 수도권 혹은 우리가 노릴 수 있는 대부분의 전형에선 학종 비중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나서 정시까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번에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는 메인 학교에는 사실 증원되는 인원은 없고 그나마 여기에 조금 증원되는 인원이 있고 근데 사실상 여기는 지역 인재를 뽑지 않는 대학들이기 때문에 학종에 올인되어 있다고 교과도 물론 뽑습니다. 하지만 학종에 많은 인원이 쏠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비수도권의 증원 인원이 가장 많긴 한데 그래도 여기에는 지역 인재가 숨어 있고 지역 인재도 교과와 학종으로 쪼개지긴 하지만 그래도 교과의 비중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대를 준비하는 게 교과가 제일 많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학종을 중심으로 출발하시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게 비수도권에는 아무래도 지역 인재를 60%까지 늘려라 라고 했기 때문에 거의 2배 가까이 늘렸거든요. 그리고 정시도 학종보다 밀리는 이유는 얘 때문이죠. 아무래도 정시에서 우리 현역 친구들보다는 N수생 친구들의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지금 고1 시험 이제 1개 반 정도 치른 상황에서는 의대 생각하시고 약대 생각하실 때 무조건 학종 중심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도 수시 2월 인원도 나오고 어차피 정시 파이도 크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학종 플러스 정시 가져가는 거 메디컬 친구들 그래서 메디컬 친구들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얘를 제가 기본에 깔고 갈게요. 물론 우리가 서울대 의대 서울대 꼭 가야 되는 거 아니고 꼭 갈지 않으려는 친구들도 있긴 하겠지만 서울대 전공 연계 이수 과목을 기본으로 깔고 가면 그 학과에서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정도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걔를 기본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했죠 이미. 핵심 권장 과목은 꼭 해야 되는 거
안 하면 이과는 오지 마 분위기고, 권장 과목은 하면 잘해줄게, 플러스 점수도 좀 줄게 라고 해서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메디컬 계열만 볼게요. 지금 서울대 기준입니다. 서울대에서 의대에서는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게 핵심이고요. 뒤에 있는 게 권장이에요. 생명과학, 그리고 수의대에서 생명과학 2, 그리고 약대에서는 화원, 생원을 꼭 하고 왔으면 합니다. 걔네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니까 얘네들은 확통을 하면 플러스 점수를 주고 싶어 해요. 확실히. 근데 작년에 중3 때도 저 보신 어머님 분명히 계실 텐데, 이제는 분당에서 확통 필수로 하는 학교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는 고르는 거예요. 이제부터 선택입니다. 수지랑 광, 영통 요쪽은 아직 꼭 해야 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필수로. 근데 우리는 무조건 우리 취사 선택이에요. 근데 어쨌든 의대, 수의대, 약대에서 확통하고 오면 플러스 점수 준다고 하니까 약간 솔깃합니다. 확통까지 하는 거 너무 빡셀 것 같긴 한데, 유리해? 여기서부터 이제 의문이 생기죠. 무리해서 아니면은 이건 무리하지 마.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생기는데, 이건 조금 고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학교마다 확통을 선택할 수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긴 해요. 제가 학교 편제표 보고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낙생고 편제표인데, 보시면 얘네들이 이제 확통을 2학년 때 하는 학교가 있고 3학년 때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미적은 저희 다 3학년 때 하죠. 그런데 미적을 3학년 때 하는데 여기서 고를 수 있는 게 택 1이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낙생고에서 이과에서 의대 가려고 하는 애들은 확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돌려야겠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미적을 1순위에 둬야 되는 건 맞으니까 같은 과학 중점이어도 보평은 선택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지금 우리 학교는 아니지만 편제표가 구성이 비슷비슷하거든요. 그 유형대로 한번 쫓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얘네는 과학이랑 확통을 2학년 때 한꺼번에 넣어놨죠. 아까 낙생은 확통을 3학년 때 했어요. 하지만 미적을 선택해야 되니까 확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보평 같은 경우는 과학을 선택하면서 확통을 선택할 수 있게 2학년 때 열어놨습니다. 그럼 보시면 우리는 과중이고 어차피 여기서 4과목 다 해야 되니까 다른 거 가져가지 말고 그냥 확통 가져가서 등급을 낼 것인지, 아니면 과학 4개 이거 다 등급 나오는데 이것만 해도 너무 머리가 아픈데, 그러지 말고 확통 대신 별표 쳐 있는 거 있죠. 얘네들은 진로 과목이죠. 진로 과목은 우리 ABC만 나올 거고 A 맞을 거죠. 요거 받을 건지, 이거 고민하시는 단계가 이제 선택 과목 전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진로 과목이 넣어져 있는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거든요. 그게 우리 학교인지 아닌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가 만약에 보편고야, 나 의대를 꼭 가야겠어. 그러면 저는 선택을 물화생지 4과목을 하던지 이렇게 선택을 하던지, 아니면 그냥 뭐 과학을 하나 빼고 과학과제 연구를 넣던지, 아니면 여기에 확통을 넣던지 하고 사회를 특별히 껴서 등급이 흔들리지 않게는 만들지 않겠다, 이런 식의 전략을 쓸 수 있죠. 또 하나 유형이 분당중앙고죠. 분당중앙고도 보시면 얘네는 확통이 또 3학년 때 있어요. 근데 아까 낙생이 미적이랑 같이 있는데 택 1이었죠. 그리고 보평은 과학이랑 같이 있는데 택 5여서 선택 가능했죠. 분당중앙은 심화수학이라는 진로 과목이랑 같이 넣어놓고 고르게 합니다. 이때부터 고민하시면 돼요. 우리 애가 확통까지 해서 3학년 학생 때 성적을 빵 치고 올라갈 건지,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니까, 아니면 2학년까지 조금 안전하게 잡아 놓을 거니까 3학년 때는 수능 최저 맞추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그냥 진로 과목인 심화수학으로 갈 건지를 고민하시면 돼요. 이거는 사실 2학년 성적까지 보고 하면 좋긴 한데 지금 선택해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 선택해야 되니까 아이 수학 학습량, 수준, 그리고 과학 학습량까지 고민하세요. 3학년 때 하니까 확통 미적으로 1등급, 적어도 2등급 안쪽까지는 들어와야 되는 상황에서 확통까지 1, 2등급 맞출 수 있을까? 혹은 그렇게 목표를 잡을까를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분당중앙에 있는 과학은 어차피 과탐 1은 2학년 때 하니까 그 부분을 끝내고 가시면 됩니다. 자, 생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생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화학은 약간 고민하셔도 괜찮습니다. 화학은 선택이에요. 화학은
대신 약학과만. 약학과는 화원, 화투는 반드시 가져가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의대야, 치대야, 수의대야, 화학하면 좋은데 물, 화 둘 다 하기 너무 힘들 것 같고 이런 친구들 고민할 때 있죠. 물하고 같이 화학 가져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럴 때 화학을 필수에 두지 않아도 됩니다. 생각보다 화학을 필수에 두지 않아도 된다는 걸 잘 모르세요. 근데 하는 게 좋긴 하죠. 왜냐면 의대를 간다는 건 어쨌든 내가 최상위권을 유지해서 그 틈에서 놀겠다는 뜻인데 화학을 피하면 쉬운 걸 찾아간다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근데 정말 정 안 되겠는 친구들은 포기하고도 합격하는 사례 많습니다. 그럴 때 고민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추천은 해요. 추천은 하는데 진짜 못하겠으면 피하셔도 방법은 있다는 거. 제가 이제부터 과목에 대한 거를 조금씩 보여드릴 건데, 뭐, 의대 친구들이 아니어도 메디컬이나 생명 관련 친구들은 그 같은 계열로 보시고, 아이가 아직 뭐, 진로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조금 뭐 사진을 찍어 놓으셨다가 아니면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이렇게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지금 다른 거는 일반적이어서 제가 포인트만 집어서 갈게요. 지금 의대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 과목을 진로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사회 과목을 등급이 나오는 걸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등급으로 가져갈 경우다, 그러면 얘네들을 깔고 가는 게 좋죠. 이걸 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자질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다는 흔적이 있고, 이 부분에서 세특이 나오죠. 세특에서 내가 직업 윤리에 대한 것, 내 사회적 가치관에 대한 걸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 과목을 선택하면 인문계열 친구들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나한테 유리하다고 생각되고 암기 과목 해볼만 하다 싶은 친구들은 정치화법이나 생활과 윤리나 사회과학 과목을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심리학 보건 과목도 있고요. 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치대를 생각하는 친구들 중에 두 가지 유형이 있죠. 첫 번째 2학년 때부터 치대 파는 애가 있고요. 두 번째는 3학년 때 치대로 바꾸는 친구가 있어요. 둘 다 괜찮습니다. 옛날이랑 달라서 진로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3학년 때 진로를 틀 거야. 약간 성적이 애매해서 애매한 의대나 약대 가는 것보다는 그냥 나는 치대로 수도권에 있을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치대로 갑자기 바꾼다 하면 생각보다 권장 역량이 있는 이 노란색 하이라이트를 신경 써주시면 좋아요. 3학년 학생부에 살짝살짝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요거 보시면 좋고, 자, 약학과도 보시면 확통이랑 이런 거 기본적으로 물화생이 있긴 하지만 약학과는 의학과하고 약학을 구분하는 가장 큰 잣대는 당연히 성적이죠. 성적 다음으로 구별하는 잣대는 실험을 얼마큼 좋아하냐의 차이로 갈려요. 물론 성적이 좋으면 의대를 가고 약대를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험 많이 하고 설계하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실험하고 보고 쓰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약대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하셔서 실습, 실험 좋아하는 친구들은 약대 그 부분을 선택 과목 물화생이나 아니면 지금 일반 선택 과목이나 진로 선택 과목에서 보여지는 과목에서 그 부분을 좀 잘 녹여서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자, 수의대도 있고요. 수의대 같은 경우는 치대랑 약간 비슷한데, 치대랑 수의대는 의대랑 약대랑은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약간 기계공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공에 손 많이 쓰고 잘 쓰는 애들 있죠. 요런 애들이 더 유리하고요. 그런 부분이 살짝살짝 과목별 세특에서 드러나는 것도 재밌게 봐주십니다. 조금 제일 특이한 게 한의대죠, 아무래도. 한의대는 과목 자체에서 이게 한의대가 우리가 인문계열, 자연계열 같이 뽑다 보니까 한의대를 처음부터 목표로 잡고 있는 친구들은 중국어나 일본어나 아니면 사회 과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많이 넓게 가져가는 게 좋아요.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어 싫어하는 애들, 한자 싫어하는 애들은 진짜 안 가는 게 좋습니다. 현타 너무 와요. 영어는 대충 떠듬떠듬 읽는데 한자는 못 읽으니까 수업 진도가 안 나가니까 성적 맞춰서 메디컬 선택하는 애들 중에서도 중국어 한자 싫어하는 애들은 한의에는 안 보내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그 과목을 그래도 가려는 친구들은 그 과목을 조금 선택해 주시면 좋아요. 자, 요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1학년 친구라서 혹시 오늘 오셨을 수도 있겠다. 제가 이제 원장님한테 연락을 받아서 요거를 상담을 해서 전달을 드렸는데, 판교고랑 아까 태원고 지금 일부에서 사스 원장님 주셨죠?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라고 하는 학교들이 이제 분당에는 꽤 있고, 그 꽤 있는 학교 중에서 실제로 교과 편제를 이미 쪼개서 진행하는 학교들이 있죠. 걔네들을 명칭을 집중 이수제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보시면 보통 아까 말씀 들으셨죠? 물화생지를 1년 동안 쭉 하는데 얘네는 쪼개놨어요. 아까 태원고도 그랬고 지금 판교고도 그래요. 그런 상황이에요. 1학기 때 물생 끝내고 2학기 때 화지 끝내는 지긋지긋한 과학 지옥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 상태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 부분이죠. 요게 이제 핵심인 부분인 건데, 판교고 1학년이고 성적 좋은 친구고 성실하고 의욕이 넘치는 친구가 이제 문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저 2학년 때 물화생지 4과목으로 승부 다 볼게요. 말리지 마세요. 다 1등급 받던가 아니면 이거 해서 의대가 목표고요. 제가 얼마나 공부를 좋아하고 잘하는지 보여줄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판교가 조금 약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이걸로 승부를 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의가 오죠. 그러면 제가 항상 고민을 합니다. 내 아이라면 얘를 다 시킬 것인가 가요. 우선 학원 주를 빨리 돌려보죠. 물화생지 4과목에 미적에 수원수투에 확통할 건지 말 건지 그거까지 싹 돌리는데 안 나오죠. 국어 영어도 해야 되니까 절대 안 나와요. 근데 어쨌든 아이는 하고 싶어 합니다. 하고 싶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물화생지를 다 하면 과목이 과학을 잘하면 의대 가는 거 유리하죠. 그렇겠죠. 그런데 어떤 과목이 유리한지 보다는 어쨌든 물화생지를 다 하겠다. 그러면 나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1학기 때는 여기 택 3이니까 택 3, 1학기, 2학기 골라볼게요. 먼저 물생은 할게요. 물리 정 안 해도 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데 우수성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니까 물리 갑니다. 물리 하고요. 그 다음에 생명은 반드시 해야 되니까 요렇게 하고, 아니면 여기서 융합과학 탐구나 생활과 과학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사회문제 탐구와 세계문제와 미래사회인 진로를 선택하든지 요 4개 중에 하나인 진로를 깔고 택 3을 할게요. 아니면 얘가 진짜 우수성을 너무 보여주고 싶어서 밤에 잠이 안 와. 그러면 확통 가요. 확통을 하나 선택을 해서 차라리 이렇게 묻고요. 2학년 때는 지구과학을 빼겠습니다. 그냥 화학을 하나 가져가고 대신 기하는 가져가게 해요. 그리고 진로 과목 중에 똑같이 있죠. 생활과 과학이나 융합과학 탐구나 이런 것 중에 하나를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이게 선택 과목이 중요한 게 맞는데요. 자신의 선택 과목이 높은 등급이 나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같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잘하는 과목이 유리하면서 좋아하기까지 하면 좋다, 이 부분이었는데, 다 해서 욕심을 부리는 건 좋은데 걔가 2등급도 별로죠. 1등급까지 안 나올 것 같으면 과감하게 버리고 그냥 실수 맞춰서 진로로 돌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선은 확통을 선택하거나 물리를 선택한 거에서 내가 어려운 과목 피하지 않았다는 거 보여줄 수 있어요. 하지만 1등급 받을 거예요.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2학기 때는 지구과학은 과감하게 버려도 상관없어요. 지구과학하고 화학 중에 고르라면 화학이 낫죠. 아무래도 생명 쪽하고 연결된 거니까. 그래서 요렇게 짜고, 아니면 반대로 하시려면 생명을 하고 화지를 하냐, 그거보다는 물생을 하고 화학을 선택하는 게 낫다. 요 방향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담임선생님께서 요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야, 너는 어차피 등급 잘 나올 거니까 차라리 사회 과목을 하나 가져가. 등급을 밀고 가자. 그래서 사회 과목을 추천을 하세요.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물생 윤사 추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등급을 빵 찍고 가자는 건데 저는 굳이 추천하지 않습니다. 굳이 추천하지 않고 등급을 딸 거는 과학으로 가고요. 윤사는 또 인문계열 애들은 노나요. 걔들도 열심히 하거든요. 이거 외우려면 좀 힘드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교학점제여서 이렇게 쪼개져 있는 학교가 이제 1학기 때는 변화가 이렇게 있었고 3학년 때도 이렇게 보시면 만약에 의대고 내가 메디컬을 기준으로 간다 하면 위에 택 2에서 기본적으로 미적을 당연히 가져가시겠죠. 그리고 언매를 선택하겠죠. 수능을 볼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건 어렵지 않고요.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제 실험과 교육학, 심리학, 철학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얘네들이 뒤섞여 있는 거를 보실 때
의대, 메디컬 친구들 심리학이나 철학에 대한 거 챙겨주시면 너무 좋고요. 이거 어렵지 않죠? 하는 방법. 그리고 옆에 오른쪽에서 투 과목을 고르실 때 만약에 텍 4에서 굳이 내가 생활과 윤리나 사회문화나 이런 걸 가져가지 않으려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는 다른 진로 과목을 엮어서 사회적, 철학적, 심리학적을 보여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세요. 이게 학교 홈페이지에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시는데 거기서 보시면은 학교별로 이제 과목별로도 교육청 홈페이지 타고 들어가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단원명만 한번 보세요. 아무래도 헷갈려. 그러면 단원명만 보시고 단원명에서 내가 이 부분에서 철학이나 심리학적이나 사회적 가치관 얘기를 한마디는 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과목을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진로 과목은 시험 볼 때 부담스럽지 않은데 세특으로 우수성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고민하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대부분의 학교가 이렇죠. 고교학점제가 미적용되어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분당고 거를 갖고 와서 예를 들었는데 이해야 뭐 선택하는 거 어렵지 않은데 아래 부분을 이제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죠. 보시면 맨 위에 고전 읽기, 기하, 영어권, 문화에서 하나 선택해서 2학년 동안 하네요. 여기서 메디컬 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기하를 가져가려고 하겠죠. 그리고 그 아래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얘네는 진로입니다. 아까는 별표가 진로였다면 여기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셨어요. 보시고 요 아래 텍 4에서 이제 조금 머리가 아프시기 시작해요. 만약에 그냥 기본적으로 국어 과목 하나 골라볼게요. 메디컬 기준이에요. 언어와 매체 하나 가져가고요. 미적 당연히 가져갈 것 같고요. 그러면 두 개가 남네요. 이제 영어 하나 가져가냐 영어 하나 가져간다고 치고 여기서 심화국어냐 확률과 통계를 가져가냐 이런 부분을 자잘자잘하게만 고민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고르고 3학년 1학기 때만 어차피 할 거니까 진로로 그냥 평탄하게 등급을 유지할 건지 아니면 아싸리 확통처럼 등급 나오는 걸로 혹시 2학년 때 조금 떨어진 걸 3학년 때 전체 평균을 높일 건지까지 고민하셔서 고르시면 됩니다.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탐구 과목도 마찬가지죠. 탐구 과목도 이렇게 보시면 나눠서 사회문제 탐구나 이런 것들 고전과 윤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체크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의대, 메디컬, 하의대 빼고서는 사실 한문이나 중국어나 일본어 이런 거 이제 아래에서 선택하는 친구들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철학이나 여기서 환경 같은 거 체크해서 가져가셔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번엔 최상위권 이공계열 한번 볼게요. 이거는 상위권 그리고 최상위권인데 메디컬 절대 안 갈 거야. 메디컬은 싫고 나는 목표 대학을 요렇게 잡을게 라는 친구들 있죠. 기본적으로 스카이 이공계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포스텍까지 포함시킬게요. 그리고 4개 과기원 있죠. 우리 카이스트, GST, 디지스트, 유니스트 요 4개 과기원에 작년부터 시작한 한전공대까지 요 프레임 안에서 목표를 조금 잡고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거고 합니다. 얘네들은 목표가 기본적으로 학종이에요. 앞에 의대보다 훨씬 큰 학종입니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스카이를 비롯해서 과기원도 그렇고요. 대부분이 논구수를 보죠. 그래서 논구수까지 생각을 하고 길게 정시까지 간다고 목표를 잡고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과를 생각하거나 여기가 좀 유명하다고 하니까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이걸 목표로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첨단학과들이 인원이 조금 많이 늘었으니까 첨단학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목표를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아직은 최상위권이나 상위권까지 성적을 끌어올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요런 학과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꼭 스카이가 아니어도 문호가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목표 자체를 크게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수도권에도 있고 물론 비수도권에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 자체가 유망하구나 라고 목표를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얘네도 계약학과랑 첨단학과 이 친구들
이 계약학과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의대만큼은 아니지만 합격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탄탄대로니까 아이들이 보고서는 목표를 잡는 데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대는 첨단학과에서 계약학과는 없고요. 연대부터 시작을 하는데 연대 반도체들 삼성이나 LG랑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대도 첨단학과와 계약학과가 쪼개지니까 물론 첨단학과보다는 계약학과가 합격선이 훨씬 높긴 합니다. 하지만 부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카이 아니어도 성균관대가 지금 우리 삼성이랑 오래전부터 연결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성균관대도 있고 꼭 스카이 아니어도 요 아래에 있는 대학까지 계약학과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첨단학과에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분화별로 상위권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렇게가 가장 반도체에서는 성대, 고대 이렇게까지 인원이 많이 증원을 했고요. 바이오에서는 이렇게 많이 증원을 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은 연세대 인공지능학과가 또 24명 증원을 했으니까 스카이 노리는 친구들 여기 학과까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과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과목 쭉쭉쭉쭉 넘어갈 테니까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래도 첨단학과는 기본적으로 이제 미적 너무 당연한 거고, 확통 끼는 거 그렇게 좋아합니다. 역시. 확통. 그러니까 지금 의대도 마찬가지였고요. 첨단학과도 그렇고, 상위권 애들 확통 가져갈 수 있으면 한번 해볼까 고민 좀 해보세요. 이게 너무 힘들어서 애가 미적 성적이나 수원 수투까지 다 말아먹을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는 게 맞는데, 확통할 만할 것 같으면 도전하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그래서 생각해보시고, 물론 이거는 최상위권 얘기입니다. 최상위권 친구들이 도전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반도체공학이나 첨단학과는 물화는 같이 가져가시는 거 보시면 좋고요. 자, 빅데이터. 그리고 정보보안, 이렇게 소프트웨어 하는 친구들도 역시 미적, 확통, 물화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정보 과목도 보시는 게 좋고요. 또 관심 있는 게 인공지능이죠. 우리 AI까지 연결되는 거, 이 부분까지 해서 역시 미적, 확통, 물화 굉장히 챙기고 있는데, 인공지능이나 산업융합, 산업공학까지 연결된 친구들은 생명도 한번 해봐도 괜찮겠다까지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약간 다르죠. 정보보안하고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하고 상업융합은 약간 분위기가 다릅니다. 자, 그리고 기공 중에서도 이제 미래자동차나 로봇, 모빌리티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물화까지 신경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고대에서 이수 권장 과목을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기하를, 아까 서울대 보셨어요? 아까 서울대 보셨고, 이번엔 고대입니다. 고대 거 보실 때 기하 안 가져가려는 친구들 있긴 있거든요. 기하에서 꼭 필요로 하는 분위기는 여기 인공지능도 그렇고요. 수학과는 뭐 당연히 확통까지 다 하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수학 교육, 그리고 컴퓨터랑 스마트 공학까지. 그러면 지금 딱 보면, 첨단학과, 그리고 SW, 소프트웨어 쪽, 인공지능 여기는 기하는 반드시 가져가야겠구나. 수학과나 통계 가져가려는 애들은 뭐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피하지 마세요. 기하 어차피 그냥 우리 ABC니까 피하지 마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최상위권 대학을 가려는 친구들, 이공계열은 미적은 너무 당연하고 어차피 데리고 올 거니까 상관없어. 기하 반드시 챙겨가시고요. 확통은 역시 취사 선택인데 해볼만 할 것 같으면 도전. 정 안 될 것 같다. 최상위권인데 안 될 것 같다. 그럼 약간 전략을 수정하시는 걸로 하고요. 첨단학과 아까 보여드린 반도체나 이쪽 파는 친구들은 물화를 기본으로 하고 생지를 넣을지 말지, 생지 다 넣을 필요 절대 없고요. 생명 넣을지 지 넣을지 하나 고민하셔도 되고요. 유불리 없습니다. 인공지능만 생명. 그리고 물화는 반드시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역시 이건 대진고 건데 확통하고 수학과제 탐구 중에 택 1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2학년 때 하니까 인문계열 친구들은 당연히 다 확통을 선택할 테고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시면 돼요. 내가 수학과제 탐구로 그냥 진로로 가져가고 수원수투랑 미적 선행을 좀 준비해 볼까? 아니면 그냥 내가 2학년 때 확통 아싸리 딱 끝내버리고 해볼까? 요거까지 고민을 좀 하시면 좋고요. 그 아래에서는 얘네가 이제 조금 그런 케이스인데, 대진고가 옛날에는 이제 생명을 이제 한 학기에 끝내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판을 깔아서 1년치를 공부하는데,
택 4인데 물화생지를 선택하지 않으면 한 과목을 진로로 고를 수가 없죠. 지금 보시면 별표도 아니고 빨간색도 없어. 그러면 무조건 네 과목을 물화생지를 하든지 아니면 한 과목은 사탐을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죠. 이런 편제표가 몇 개 있긴 있을 거예요. 다른 학교들도. 그럴 때 그냥 물화생지 네 과목으로 승부를 볼지 아니면은 암기를 이용해서 어차피 내가 첨단학과를 노리거나 혹시 의대를 노린다. 그러면 생활과 윤리나 사회문화 같은 과목을 하나 볼 건지 이 부분을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내고 같은 경우에서도 택 5니까 확통 고를지 말지 선택하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래에서는 택 3인데 이내고의 편제는 아까 대진고랑 좀 다르죠. 보시면 물화생지 중에 택 3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과탐이 없다고 해도 그냥 사탐 안 가져가고 물화생 혹은 화생지 이렇게 움직이셔도 됩니다. 첨단과학 하는 친구들은 물화생 혹은 물화지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죠. 할게요. 이제는 이번에는 이제 지금 한 2등급, 3등급 정도 나오는 중위권 혹은 중상위권 친구들 보고 목표는 이렇게 잡겠습니다. 인서울의 입성 목표고요. 주요 15개 대학 안에서 움직일 거다. 그럴 때 목표 전형은 이렇게 잡을게요. 보시면 아까 저희가 첨단학과 스카이플러스에다가 과기원에 한전공대까지 가는 친구들은 학종이 완전 중심이었죠. 그리고 정시까지 길게 보고 논문술 같이 가져가는 거. 그런데 주요 15개 인서울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학종 교과 같이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논술 조금 요거는 이제 2학년 말에 조금 고민해보기로 해요. 그리고 정시까지 길게 보시는 거. 아무래도 얘네는 그래도 교과랑 학종이 아직 제일 많이 뽑아요. 그러니까 학종을 같이 가져간다는 건 어쨌든 내신을 신경 쓰겠다는 거니까 교과까지 열어두시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친구들은 이공계열은 제가 과가 너무 많아가지고 쭉쭉 넘길 테니까 보시면서 우리 거다 하면 쫙 찍으세요. 빠르게. 자, 여기도 서울대 기본으로 먼저 깔고 갈 건데 다른 학과 말고 요거만 보실게요. 자, 어쨌든 공과대학이라고 불리는 학과들 있죠. 이건 학교마다 분류가 조금 다르긴 한데 서울대에서는 여기를 공과대학으로 분류했어요. 제가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이렇게 세 개로 쪼갤게요. 여기서 보시고 여기 사실 제일 많죠, 애들이 지원하는 아이들이. 보시면 기본적으로 요렇게는 가져가야 된다는 거 생각하세요. 지금 보시면 수학, 미적 기본적으로 가져가죠. 기하 가져가고 제가 확통은 취사 선택이라고 했는데 이 취사 선택이 중위권, 중상위권 친구들 올 때는 확통 과감하게 버리겠습니다. 버리시고 괄호 안에 꼭꼭 숨길게요. 그리고 과학은 기본적으로 물원, 물투는 반드시 가져가야 돼요. 아까 제가 사스 설명회 앞에서 하실 때 원장님이 잠깐 헷갈리셨나봐요. 제가 나가실 때 한번 재확인했는데 물원 확인 선택하면 물투 절대 못한다 말하시면서 약간 말이 조금 엉켰던 것 같은데 편제상으로는 무조건 선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선행 과목이 물투만 선택할 수 없지만 물원한 친구들은 무조건 물투 할 수 있죠. 내가 무조건 공과대학 안에서 들어가겠다 그럼 물투는 기본적으로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당연히 물원 하시고요. 물투 반드시 선택하는데 우리 물투 진로죠. 부담 갖지 말고 잘 나오든 못 나오든 고민 없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가져가시고 그리고 화학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명이랑 지구보다는 물화가 먼저라는 거 기억 꼭 하시고요. 이제부터 조금씩 넘어갈게요. 건축공학하고 제가 조금 비슷한 계열들이 쭉쭉 건축공학 아무도 없으신가 보다. 아무도 안 찍으셨어. 건축공학 있고 자 토목하고 있고요. 여기도 도시공학까지 비슷한 계열이라서 제가 같이 묶을게요. 그리고 근데 여기 보시면 또 하나 특이한 게 도시공학 여기서는 지구과학까지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원 가져갔으면 투 과목 그냥 그대로 선의서 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기계공학. 기계공학은 물화, 지보다는 생명과학을 더 선호하네요. 그리고 투 과목은 오케이. 물리, 화, 이렇게 두 개만 해도 되는구나. 그러면, 선택하라는데요? 그러면 진로 과목 중에 하나 골라도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생투까지는 안 해도 되는구나. 과중 애들 빼고는. 그렇게 보셔도 돼요. 자동차공학도 비슷하고요. 물화생 생각하시고, 물투, 화투 이렇게 보시고, 전기전자도 비슷합니다. 여기도 물화생, 와, 지까지 전기하고 보시면 전자하고 조금 다르죠. 전기는 네 과목 다 하는 걸 좋아하고요. 전자는 물화 지까지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분리하셔도 좋아요. 생각하시고 투 과목은 물투, 화투가 제일 중점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쪽 볼게요. 물화생,
물투, 화투 있고요. 소프트웨어도 같습니다. 여기는 화투보다는 오히려 물투를 완전히 선호하네요. 정보 보안도 물, 화 반드시 가져가야 되고 물.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공대는 물투를 안 하면 그냥 주요 15대는 안 가는 게 맞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딱 보시면 이 안에서 선택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물, 화 이렇게 택 3인데 그래도 위에 보시는 아까 보여드렸던 거랑 비슷해요. 사탐 과목을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물화지나 물화생으로 구성을 하시고 그 아래가 택 2잖아요. 택 2를 고르실 때 우리 물투는 무조건 하기로 했죠. 물투 반드시 가져가시고 만약에 화학이나 지구과학을 골랐다면 그 중에 하나 고르셔도 좋아요. 하지만 여기서 추천은 또 화투 해서 가져가시면 무난합니다. 무난해요. 어디든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야타코나 뭐 이렇게 학교들별로 프로그래밍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 다 과목 하나씩 있거든요. 첨단공학도 마찬가지고요. 주요 15대 이공대에서 컴공까지 기계공까지 생각하는 친구들은 정보나 프로그래밍 하나 그냥 쉽게 들어주세요. 시험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세특 쓸 거 많으니까 그런 것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어 같은 거는 이렇게 별표 있는 진로 과목 있잖아요. 생활과학. 그럴 때는 그냥 깔끔하게 물, 화, 생활과학 이렇게 가져가세요. 생지 안 해도 돼요, 선생님. 이거는 사스 원장님이 들으면 안 좋아하시겠지만 사실상 전략상으로는 괜찮습니다. 최상위권 안 되지만 중위권, 중상위권은 전략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등급을 너무 와스스 무너뜨리게 물화생 남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안 따라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한설고는 뭐 이렇게 다양하죠? 여기 막 별표 막 쳐져 있어요. 이 안에서 고르셔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물투는 꼭 가져가기로 했죠? 그리고 너무 공부 안 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화투도 하나 가져가고 그리고 나서 프로그래밍이라든지 고정과윤리나 여행지리 같은 거 하나 챙겨도 괜찮습니다. 3학년 때 어차피 수능 좀 공부해야 되니까 우리. 자, 항공우주공학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화학하고 신소재 이쪽으로 쭉쭉 넘어갈게요. 보시면 물화학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는 이제 생명이랑 이런 친구들 많이 들어가요. 신소재도 들어갑니다. 생명까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기공에서 컴공까지만이고요. 여기는 생명하고 화학 애들 얘기예요. 많은 애들이 여기 포함되죠. 생명까지 재료공학도 물화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너지만 지구과학을 챙깁니다. 에너지까지만 지구공학을 챙기고 있어요. 에너지공학 하는 애들 보시면 이렇게 택 3 할 때 요 안에서 물화 지 요렇게까지 생명, 과학 요 안에서 3개밖에 선택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4개를 못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택 3으로 쪼개놨어. 근데 우리는 죽어도 에너지를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친구들은 그냥 여기서 물, 화, 지까지 가져가시고 생명을 빼고요. 토과목에서 물, 화를 까세요. 생명보다는 지구과학 쪽에 에너지나 환경하는 친구들은 조금 초점을 맞춰도 괜찮습니다. 자, 산업공학 있죠? 요게 이제 이과의 경영대 같은 느낌이죠. 여기는 과학보다는 아무래도 보시면 알겠지만 경제나 사회문화 그리고 과학은 물화 이렇게까지 체크를 합니다. 자, 기본적인 자연과학 계열도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천문우주학이나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수학과 가는 애들은 너무 당연하지만 수학에 대한 거는 전부 다 당연히 챙겨야 되고 이거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화 생지까지 과학 과목까지 같이 해야 된다는 거. 수학과 관련한 친구들 중에서 이과는 좋은데 수학은 해. 과학 싫어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수학과 통계를 가려고 하는데 수학과하고 통계학과에서 원하는 건 과학적 역량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부분 소홀하게 여기려는 친구들이 있으면 당장 가서 보여주세요. 절대 아니라고. 그러면서 얘네들이 과학을 피하더라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수학만. 근데 과학적 역량 중요하고 성적 중요합니다. 수학, 통계학과 둘 다 마찬가지예요. 꼭 챙겨주세요. 자, 그리고 이게 뭐 바이오 쪽이라든지 식품 영양이나 식품 공학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죠. 이 친구들은 구성 이렇게 가져갈게요. 미적 기하 가져가시고 물리 빼고요. 화학 생명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물질을 뺄게요. 이 친구들은. 그래서 약대도 마찬가지예요. 약대도 물리 정 못하겠으면 화생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도 중앙대 약대 당당하게 합격했으니까 물론 1등급이 나와주면 좋고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물리 빼셔도 돼요. 생명공학에서도 물화생 기본으로 가져가고요. 투과목까지 챙겨주시면 좋고 바이오도 물화생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식품 역량은 물리보다는 화학, 생명 쪽을 더 많이 쓰고 2과목까지 이거 식품공학. 근데 이게 식품 역량이잖아요. 식품공학으로 가면 물리 챙기셔야 됩니다. 두 개는 다른 거예요, 완전히. 환경공학은 화학이나 생명하는 애들 중에서 고3 때 원서 쓸 때 환경이랑 에너지로 학과 돌리는 친구들 진짜 많거든요. 그 친구들은 과학을 많이 했을수록 유리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다 싶은 친구들은 물화생, 물화지 챙겨놔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인문계열도 제가 살짝 볼게요. 인문계열도 인문계열은 사실 크게 어려운 점은 없어서 제가 빨리빨리 볼게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대 기준으로 봤을 때 어쨌든 경제학부나 경영 생각하는 친구들 중에 미적 조금 할 만한 친구들이 있으면 체크해도 좋지만 요거는 최상위권 얘기 보시면 미적하고 확통, 경제수학 요런 거. 경제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적하고 확통하고 경제수학 요거까지 챙기시면 좋고, 최상위권이고 내가 무조건 스카이가 목표고 그런 친구들이 미적이 깔려있으면 도전해봐도 괜찮습니다. 여기처럼 이렇게 열려있는 경우 있거든요. 4개 선택하라는 친구는 확통은 우리 반드시 할 거니까 수능에서 볼 거니까 미적 가져갈지 말지 고민하시면 되고, 요 아래에서 탐구 고민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중위권이나 중상위권 친구들인데 경영경제자, 그러면 미적 대신에 진로 선택 과목에서 수학을 고르실게요. 차라리 이런 거 있죠. 어차피 선택할 때 영어 하나, 확통 하나 이렇게 선택하고 그 밑에 보시면 심화 수학이나 수학적 타고와 통계 있죠. 중위권이나 중상위권 친구들은 미적 무리할 필요 없고요. 최상위권 또 미적 2등급 안쪽 안 나올 것 같으면 과감하게 버리시고 진로 선택 과목으로 고를게요. 그러면 경영, 경제하는 친구들은 수학을 진로 선택 과목으로 가져가서 그 우수성과 호기심을 보여주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려져 있는 것들 중에서 수학 과목이 뭐가 있나 보시고 진로 과목 중에서 고르세요. 동리학과도 당연히 이렇게 있고, 행정학과는 아무래도 중요한 과목들이 사회 과목이고요. 미디어학과도 심리학과도 마찬가지, 정치외교학과도 이렇게 철학이나 논리학까지 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인문계열에서 메디컬 도전하는 친구들도 사실 사탐, 황통해서 갈 수 있는 학교 있거든요. 이거 열려 있으니까 보시고, 약대는 근데 과탐을 꼭 필요해요. 화학 때문에. 그래서 확통을 하는데 사탐으로 갈 수 있는 약대는 없고 의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세상위권 애들 중에 좀 생각해 보시고, 수의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나중에 고민을 하셔도 좋고, 지금 이슈가 되는 무전공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무래도 요게 열려 있어서 합격선이 하락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식의 무전공 있죠. 인문 자유전공 학부나 요거 고려될 건데, 아니면 자연계열 이렇게 공과대학이라든지 건국대처럼 이렇게 크게 전체를 무전공 열어놨거나 아래처럼 단과대로 열어놓은 데 있어요. 위에 무전공은 인문계열로 들어가도 자연계열 고를 수 있습니다. 학과. 아래는 문과대학으로 들어갔으면 인문계열 학과밖에 못 고른다. 이런 것까지 구분해서 너무 진로에 얽매이거나 마지막까지 고민되시면 그냥 선택 과목 조금 열어서 켜놓고 무전공을 조금 고민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별로 다 쪼개져 있으니까, 물론 못 가는 학과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무전공이 성적별로 자르다 보니까 사실상 무전공은 중도 이탈률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고민을 하셔서 과목 선택을 하시고, 수강 신청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이제 일정이 다 나와 있고 방법도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거든요. 보시면 부평호 같은 경우도 사이트 접속해서 로그인하고 다 고르고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까지 보시면서 한 8월 말 10월이면 이제 완성이 될 테니까 그때까지 고민을 하시고, 혹시 제가 오늘 언급을 안 했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는 중위권이나 중상위권도 아니야, 너무 특별한 케이스야 라고 돼서 고민하시는 어머님들 계시면 혹시 대원생이시면 저희 원장님을 쪼세요. 저한테 연락 좀 넣어달라. 그리고 만약에 비대원생이시다 그러면 앞으로 저는 잠재적 재원생이니까 연락을 좀 넣어달라 해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아이 특성이나 특별 상황에 맞게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고민하시는 과정을 좀 더 길게 가져가시고 확정해서 가지고, 이렇게 선택 과목 보실 때도 이렇게 권역별로 우리 학교 아닌 것도 있거든요. 근데 요거까지 다 넣어서 세트 빵빵하게 채워서 학종 준비 계속 하실 수 있도록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목 선택 얘기 제가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수학 얘기해서 그래서 수학 공부 어떻게 하고 뭘 선택해서 그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마저 얘기를 드릴게요.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